이번 시간은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촌 지역을 개발했는가에 대하여 새마을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일제히 식민지 지배 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최병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OECD 회원국으로서 공적 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를 공유하는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라는 농촌개발 정책을 통해 농촌 근대화를 이루고 고속 경제 성장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 값진 경험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미국 콜롬비아대 제프리 sak스 교수는 새마을 사업은 세계 빈곤 퇴치의 실천 모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새마을 운동의 기록들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경남 지역 수해복구 현장을 시찰하러 가던 중 청도군의 신도마을에서 주민들이 협력해 태풍 피해에 무너진 하천을 복구하는 모습을 보고서 크게 감명을 받고 이때 영감을 얻어 새마을 운동을 구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해 4월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농민, 관계기관, 마을 지도자 간의 협조를 전제로 해서 농촌 자주 노력의 진작 방안을 연구하라 라는 지시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이때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부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처음에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6월까지 새마을 가꾸기 사업 예시와 함께 마을 시정에 맞게 환경 개선 사업을 하도록 전국 33,267개 마을에 마을 땅 시멘트 336포대를 일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당시 국영시멘트 사업체에 쌓여있는 재고를 소진하는 방안으로 한 조치라는 후문이 있었습니다만 획기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땅 336포대는 평균 200호에 이르는 마을 가구들이 나누어 갖는다면 결코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예시 중 대부분 사업들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작업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업부터 먼저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여 회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업 성과에 따라 후속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아마도 주민들은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제로 모든 마을의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였고 다음에 1971년 약 절반가량의 마을이 추가 지원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선의의 경쟁을 부추긴 것입니다. 따라서 1971년부터는
전국 모든 마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당시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사회 경제적 조건들이 있어 이런 경쟁심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였던 것이 새마을 운동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는 요인이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의 농촌 마을은 농경사회 공동체로서 이미 품앗이, 대동계 등 전통적인 협동 기제가 있었고, 농지개혁으로 아주 적은 농토를 가지고 빈곤 탈출을 염원하는 소장농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성인들의 문자 구독률 또 해방 이후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도 막 해외 원조에서 의존하던 시기를 넘어섰던 때였습니다. 정부는 이 다음 해인 1971년에 성과를 낸 우수마을에 500포대 시멘트와 더불어 철근 1톤을 추가 지원하는 약속을 지켰는데, 전국 마을들이 가장 수건한 전기 공급 사업을 또 지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차 연도에서 우수마을이 되지 못했던 16,600개 마을 중 6,108개 마을이 자진해서 자력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동사업을 마치고 운동에 합류하였습니다. 이에 고무된 정부는 9월 소위 새마을 정신의 이념을 근면자조 협동으로 규정하고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새마을 운동으로 고쳐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1972년에는 한국 농정의 큰 과제였던 쌀의 작업도를 달성하고 농가의 소득을 부양할 방책으로 지난 7년여 품종 육성해왔던 통일벼를 드디어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은 1977년에 쌀 작업도 100%를 달성함으로써 녹색혁명을 이루었고, 농가의 소득 부양을 위한 고미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종전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추곡 벼 수매 가격과 그 양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1973년 새마을운동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마을들을 주민들의 참여도와 발전 정도에 따라 기초, 자조, 자립마을 3가지로 분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기초마을에서 자조마을로 1단계에 승급하려면 마을 안길과 진입로가 정비되어야 하고 70% 이상의 집들이 지붕을 개량하고 70% 이상의 경작지에 안전하게 물을 댈 수 있어야 하며,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이 하나 이상 있고 마을 기금이 50만 원 이상, 호당 소득이 80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런 승급 기준은 더 높아져서 자립마을은 마을 앞 하천이 있는 경우
다리가 있어야 하고 마을의 농업소득 사업 말고도 공예품 만들기 등 비농업소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잘살기 운동으로 불렀는데 국가가 이런 지표들을 잘 사는 마을의 기준으로 비전을 제시한 셈입니다. 여기서 새마을 운동 과정 중에 마을 지도자의 역할은 결정적이었고 새마을 운동 연수원의 역할 또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마을 연수원은 1972년 1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협대학 내의 동농가 연수원으로 개원하여 1973년 4월 수원시 소재 농민회관으로 이전한 뒤 같은 해 5월 새마을 지도자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연수원에서 1주에서 2주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요구되었는데 훈련 과정은 영농기술보다는 마을 사업에서 주민을 동원하고 사업을 관리하는데 요구되는 리더십 기술과 새마을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훈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훈련생들이 매일 밤 분임토의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마을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토론하게 하였는데 전국 각지 다양한 마을에서 온 새마을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그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972년에서 1980년 기간 중 2만 6천 명의 지도자들이 교육훈련에 참가하였는데 공무원들과 농수산단체 지도자, 기업인, 교수들까지 참가한 그런 점은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으로 일으킨 범국가적 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여러 자료들이 경제적 성과, 물리적 성과, 정신적, 제도적 성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내무부 자료는 1971년에서 1982년 기간 중 총 5조 2,583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그중 정부가 51%, 주민들이 49%를 투자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농촌개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특이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농촌개발은 거의 모두 외국 원조로 시작되고 주민들에게 시혜적인 것으로 계획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민 부담은 금전적, 물질적인 것도 있고 사업에 동원된 주민들의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대변하는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농가의 소득 증대 측면에서 보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 근로자와 비교하여 1974년에 농촌 가구의 소득이 도시 가구의 소득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2006년
연구자에 의해 역산된 것으로 여러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당시의 농가들의 경제적이 정계 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은 여러 자료에서 나타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물리적 성과는 내무부 자료가 표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마을의 농업생산 및 생활 환경과 직접 관련된 기반 시설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농촌 주민의 기초 수요는 물론 농업생산 기반 측면에서 농촌 마을 내의 광범위한 성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큰 재원이 소요되는 간척지 사업, 농지 정리 사업, 댐 및 저수지, 농수로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농수산부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등과 같이 추진해오던 사업들은 새마을 소득 증대 사업으로 일원화된 많은 사업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154개소의 새마을 소득 증대 시범지역을 조성 지도하였으며, 농협은 종합개발사업지구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고 유통시설 및 판매 사업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협은 이외에도 각종 장목의 생산협동사업, 영농단지 조성 등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산림청이 주도한 산림녹화사업은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 지도자가 헐벗은 산과 부실한 관계시설 때문에 생긴 잦은 홍수와 가뭄이라는 빈번한 재해 현장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산림 녹화 사업은 새마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음을 분명합니다. 세 번째, 정신적, 제도적 성과는 농촌지역 개발에서 좀 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 관련 여러 연구들이 정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촌 주민들은 단기간에 개선된 생활 환경과 소득 성과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농촌 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점. 둘째,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인 농가 부업, 농번기 타가소 운영, 생활 개선 사업, 마을 급한장 운영, 절미저축 운동 등은 모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진 사업 활동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조직과 실행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고 권능이 커졌습니다. 사진은 경북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마을의 부녀회 회원들이 밥을 짓기 전 매일 한 숟갈씩 덜어내 모은 쌀을 떡을 안고서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농협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돌이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인 돈은 여성들에게 처음 자기 통장을 갖게 해주었고, 가족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었습니다. 셋째, 한국 마을이 전통적인 위계 질서 구조의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 그룹이 형성됨으로써 민족 절차에 따른 공동체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넷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체제가 확립되고 정부와 농촌 주민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새마을 운동이 국제사회에 한국형 종합농촌 개발 방식으로 모델화하여 소개된 점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촌 지역을 개발했는가에 대하여 새마을 운동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